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한인사회 신년벽두부터 떠들썩합니다. 좋은 일로 떠들썩하면 좋겠는데 걱정과 우려와 한탄이 뒤섞여 있습니다.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에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유럽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열리며 역사는 돈으로 맞바꿀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팍 위안부 기림비 앞에서 관련 기관의 대표들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시민참여센터가 주도해 팰리세이드팍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 일본의 정치인들이 잇따라 방문하면서 철거를 요청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곳입니다. 또 지금까지 미국 내 다수의 기림비가 세워지게 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팰리세이드팍 위안부 기림비 앞에서 건립을 주도한 시민참여센터와 조경과 관리를 맡은 1492 그린클럽, 타운을 대표해 참석한 스티브 카발로가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관련 협상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그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커뮤니티가 한일과 어떤 협정이나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일들을 계속 교육하고 미국 사회에서 인간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교육될 수 있게끔 하는데 분열되지 않고 협력을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김 대표는 양국 합의가 발표된 후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다며 피해 당사자가 동의 못하는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의 문제로 미국 연방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정신을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1492 그린클럽의 배경현 대표도 독일의 예를 들고 일본의 사과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며 기림비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엄청난 사과를 하고 많은 돈을 내고 지금도 소리 없이 끝도 없이 무한 책임을 지고 끝까지 독일이 존속하는 날까지 이 사과는 무한 책임이다. 시민참여센터는 앞으로 미국에 더 많은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인사회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핵실험 소식이 국제사회의 평화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6일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또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어제 갑자기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에 국제사회가 비난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오늘 오전 뉴욕 유엔 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관련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은 기존에 이뤄진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안보리는 빠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이전보다 제재 강도가 세고 제재 범위도 넓은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관련으로는 7번째가 됩니다. 백악관은 어떤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며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 총리도 기자들과 만나 수소폭탄 실험 소식에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도 이전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결의안 채택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제재의 강도 또한 세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저지 리치필드 시의원으로 활동 중인 데니스 심 의원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심 의원은 이번 임기 중에 타운홀 이전과 그랜드 애비뉴 재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한인 최초로 리치필드 시의원이 된 데니스 심 의원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리치필드 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선서식에 부인과 함께 참석한 심 의원은 타운 주민들 앞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시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심 의원은 이번 임기 중 지역 개발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먼저 오래된 타운홀 이전을 추진하고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그랜드 애비뉴 주변 재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6에서 그랜드 애비뉴를 따라가지고 재개발하는 거 내가 첫 번째 공약 비슷하긴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사안에 의해서 좀 딜레이가 됐는데 올해는 아마 그게 현실적으로 표면화가 될 거야 곧. 심 의원은 그랜드 애비뉴 재개발 사업은 지역 한인들에게 쇼핑의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변 부동산 가치 상승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심 의원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이한탁 씨의 재판이 완전 종결되면서 케이스가 법조계에서도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유죄 평결 판례로 전국 면죄 등록부에 정식 등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미시건대가 운영하는 전국 면죄 등록부에 친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한탁 씨의 케이스가 정식 등재됐습니다. 지난 2012년 미시간 법대가 노스웨스턴 법대와 공동 개설한 전국 면죄 등록부는 억울한 유죄 평결을 받았다가 수년 후에야 무죄가 입증되거나 이 씨의 케이스처럼 증거 부족으로 형벌이 무효화된 1989년 이후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면죄 등록부로 미 사법부와 법조계가 인정하는 공식 기록물입니다. 한편 연방법원 펜실베니아주 중부지법 윌리엄 닐린 본심 판사는 5일 이 씨를 영구 석방하고 보석 조건을 해제하는 최종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재판은 완전히 종결됐고 보석 조건에 따라 제한됐던 거주 규정도 풀렸습니다. 한편 미시간대 면죄 등록부에는 현재까지 이 씨 케이스를 비롯해 총 1,728건의 판례가 등재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분석 연구를 통해 사법부의 정책 마련 과정 등에 이용됩니다. 7번 입찰을 했지만 낙찰되지 않아 사실상 백지화 위기에 놓였던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 프로젝트가 다시 입찰을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뉴욕 일원 건설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어제 맨해튼 32가 한인타운 인근 부지에 건립되는 뉴욕 코리아 센터 신축 공사를 맡을 시공사 선정 공개 입찰을 미국계 부동산 매니지먼트 업체 존스랭 라살사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한국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이번엔 뉴욕의 건설업체를 상대로 입찰을 실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코리아 센터 신축 프로젝트는 지난 2012년 초부터 한국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해왔지만 낮은 공사비와 까다로운 시공 조건 등으로 지난해 6월 7번째 유찰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돼 왔습니다. 지난달 30일 고시된 입찰 공고에 따르면 뉴욕 일원에 운영 중인 건설업체는 오는 20일까지 시공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은 한인 건설사를 배제해왔던 시공사 자격 조건도 사라지면서 한인 건설업계의 참여 기대감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지난 2009년 3월에 부지를 매입한 이후 올 여름부터 공사에 착수해 2017년 겨울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포 2세 관련 현행 국적법이 커다란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이 스스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공개한 2015년 민원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국적 이탈 신청 건수는 모두 2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에 205건과 비교하면 32%나 증가했습니다. 국적 이탈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01명, 2011년 138명, 2012년 175명으로 빠르게 늘다가 2013년에는 172명으로 주춤한 후
다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에도 올라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남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인 2세 남자 경우 만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체류 시 징집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복수 국적을 신청한 한인 젊은이는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고 대부분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 여성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바마 케어 무효화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제 의결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상원을 통과한 상태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수차례 시도 끝에 실제적으로 상하원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이번 법안의 의회 통과는 오바마 케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찬성 240, 반대 181로 하원의 승인을 받은 법안은 메디케이드 확대와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 지원금 제공, 의료기기 소비세 부과, 기업이 직원들에게 고가의 보험을 제공할 경우 이에 부가세를 붙이는 캐딜락 세금 부과 등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오바마 케어가 시행될 수 없도록 하는 셈입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경우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016년 올해는 이민자들에게 혹독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남미 출신 미립국자들에 대한 체포작전이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규모 이민자 추방 작전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지난 2일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중남미 출신의 미립국 이민자에 대한 검거 작전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조지아와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던 다수의 이민자들이 이민구 취소에 구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조지아와 텍사스주에서 전개된 추방 작전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직전 익명을 요구한 국토안보부 관리가 1월부터 중남미 출신 미립국 이민자들에게 대한 추방작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런 추방작전은 미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민당국의 추방 전담 요원들에게 검거되고 있는 이민자들은 난민 신청이 거부돼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중남미 출신 미립국 이민자와 가족들입니다. 이민자 단체 관계들은 이 가운데 여성과 아동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벌써 지난해군요. 2015년 여름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 교회에서 총기 난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지난 5일 총기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총기 희생자, 특히 어린아이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더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총기협회는 최근 뉴욕주 의원이 발의한 탄환 판매 규제 법안이 역사상 가장 터무니없는 법안이라며 두 의원 사진 옆에 탄환을 함께 놓고 협박했으며 한술 더 떠 텍사스 주지사는 권총을 들고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게재하며 조롱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